네, 종목 대탐험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사연 하나 올라와 있는데요. 함께 보고요. 또 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려운 코너죠. 자,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 아이디 밀레니엄 투자님이십니다. 최근에 화천기계를 28,000원대에 매수를 했는데 이후에 주가가 살짝 밀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꺼내시네요. 지난 2년 동안 매출, 이익 규모가 급격히 증가했고 또 그만큼 배당도 늘리고 있어서 장기 투자로 적격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앞으로 전망 좀 부탁드린다라는 말씀도 있으셨네요. 네, 화천기계. 사실은 이제 이 코너가 참 이제 문을 닫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이렇게 좀 좋은 사연들을 올려주시는 분들 때문에 이제 계속 하게 되는데 사실 화천기계는 이제 화천기공이라는 또 상장사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자회사인데 그 공작기계 만드는 회사예요. 옛날에 얘기하면 프레스. 그래서 기계를 만드는 기계를 만드는 기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화천기계. 네. 근데 이제 지금 차트 제가 지금 주봉을 띄워놓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자동차 부품주다. 이렇게 크게 보면 볼 수 있는데, 주가가 참 급등했다가 또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28,000원에 사셨다고 하는데, 뭐 그게 크게 손실이 안 났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아직 이 화천기계 회사와는 아직 통화를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와 있는 공시자료를 토대로 표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 실적이 일단 몰라보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엄청나게 좋아졌고, 그래서 어제 얘기했던 실질 기업 가치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비해서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한마디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때문인지 신용자산, 국민연금 이런 데서도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공작기계 분야에서는 시장 점유율도 2위인가 3위인가 하는 아주 경쟁력 있는 중견 기업이고요. 다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의 관심이 온통 대기업에 쏠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알짜 기업들이 소유되어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기가 관심이 좀 확산되면 화천기계와 같은 이런 회사들이 가장 주목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자신 있게 해봅니다. 표를 통해서 한번 뜯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표는 제가 이 특허 출연하려고 그래요. 이특의 특허를 내는 게 아니라 비교표. 이 비교표입니다. 이거는 저 하나 가지고 다 설명할 수 있어요. 권순영 기자. 같은 현대위아도 이제 공작기계 회사고 이제 화천기공은 같은 이제 계열사고 어떻습니까? 저렇게 딱 비교를 해보니까 배당금이 어마어마해요. 화천기공. 저 정도면 연말에 잠깐 투자를 하더라도 배당 수익률만 따져도 저거 충분한 투자 가치가 있는 회사인 것 같은데요. 네. 현대기아차 그룹에 속해 있는 현대위아 PER이 16배. 작년 실적 기준이거든요. 화천기계는 3배. 그러니까 3.8배. 4배 전후예요. PBR, 우리가 어제 공부했던 순자산가치 대비 시장가치는 지금 위아가 2.6배, 화천 쪽이 0.5배. 권순영 기자, 어떻게 좀 한마디가 아니라 여러 말로 좀 요약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제가 오늘 준비해온 내용이 저거 관련한 내용이어가지고 좀 이따가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요새 대형주 중심으로 기관들 투자가 몰리면서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힘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실적이 나빠지는 것도 이제 문제가 있어요. 중소기업들이 좀 힘든 것도 문제가 있는데 시장에 관심을 잃으면서 저 주가가 안 가는 것들이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버티기 정말 쉽지 않은 정세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중소형주는 하나도 안 오르고, 남들이 들고 있는 삼성전자, 현대차만 가니까 견디기가 힘들다. 근데 결국은 화천기계가 작년 실적이 엄청 좋아졌거든요. 올해 실적도 제가 볼 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러면 주가가 결국은 제자리에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근데 시장을 믿는다는 것이 이제 합리적 기대 가설을 보면은 그거 보지 않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실적에 주가가 따라가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어떤 수요 공급 측면에서 주가가 안 오를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언제나 좀 주가가 이제 실적이 좀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좀 믿고 기다리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화천기계는 몇 안 되는 이 전라도 기업이에요. 전라도 기업.
그래서 요새 그 사찰 이런 게 막 난리지 않습니까? 사찰. 예. 막 국정원 이런 데서 쟤는 호남 출신이야. 뭐 정권에 대해서 충성도가 약해.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돼요. 예, 뭐 저는 별로 기사를 열심히 안 쓰는지 사찰 대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몰라요, 그건. 네, 조심히. 이게 또 한 번 속삭이는 방송이 됐어요. 네, 이렇게 전라도 기업들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사찰 당하면 큰일 납니다. 네. 참 실적이 좀 반영이 안 된다는 게 안타깝긴 한데 그 중장기적인 흐름이 얼마나 중장기가 될지는 참 물음표가 딱 떠오르네요. 하청기계 제가 또 목표가 제시해드립니다. 요새 뭐 목표가 쉽게 제시하지 않습니까? 네. 27,250원인데 1년 후에 한 4만 원? 어떻습니까? 권순우 기자. 근데 뭐 이런 경우에는 수급만 풀리면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네. 그게 1년이라고 딱 찝을 것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보통 실적이 가면서 주가가 따라가는 경우에는 그게 언제쯤 되면 어떻게 되겠다 목표 주가가 나오는데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자기의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 거기 때문에 수급이 해소되면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네. 근데 그러고 나면 이제 따라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매수자들이. 회사한테 전화를 해서 왜 이렇게 못 오르는 건지 그것도 한번 같이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따져보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현상 심해지고 있다라는 얘기 잠깐 언급해 드렸는데요. 권순희 기자와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 들어보러 가겠습니다.